중동 긴급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군대가 이란의 하르크 섬과 다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시설을 점령하기 위해 특수부대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틀 밤의 폭격 이후 새로운 공습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란은 여전히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워싱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헤란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란 자산 120억 달러를 동결 해제해야만 이란 정권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 구조 속에서 갑자기 5월 말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전쟁 종결 협정에 거의 서명할 뻔했다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웠고 이란은 단순히 시간을 끌면서 동시에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한 후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초반에 간단한 업데이트를 드리고 그 다음 오늘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목요일 저녁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이 공격을 예고했으며 이란과의 합의 최종 조항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의 협상이 이란 지도부의 최고 수준으로 상정되어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던 이란에 대한 공격과 폭격을 취소했습니다. 논의와 최종 조항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개념적으로나 세부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해각서와 향후 평화협정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언급했습니다. 카타르, 터키,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도 문서 승인에 참여한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인용입니다. 해상 봉쇄는 이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완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서명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엑시오스는 이란이 여러 국가의 최근 협상 라운드에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알렸다는 정보를 추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마드슈타바 하메네이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뉴스가 들어오는 즉시 올라오고 모든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이번 에피소드의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달간의 휴전 이후에 그리고 이란과의 협상 이후 트럼프는 단순히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란 영토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함대, 공군, 레이더, 방공 시스템,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 수단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밤 아주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하르크 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지점들도 점령하고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할 것이며 이는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에게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 계기는 미국 헬리콥터가 격추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거의 2주 동안 마쿠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며 점점 실망했고 아직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의 목적이 피해를 주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란이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수요일 내내 테헤란에는 카타르에서 온 중재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란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각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에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의 위협이 힘이 아니라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첫 공습 몇 시간 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의 마지막 제안에 대해 이란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또 한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에 직접 가서 이란인들과 접촉했던 카타르인들조차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접 말했지만 이란인들은 그게 허세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인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허세로 여기고 실제 공격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실제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엑시오스 소식통에 따르면 화요일에 미국 전투기들이 이미 네덜란드에서 이륙해 이란을 공격할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백악관은 그 시점에 이란인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지금 곧 공격을 개시할 것이지만 오직 당신들의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였지만 이란은 또 무시했습니다. 이후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엑시오스의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특사인 비트코프와 쿠슈너가 합의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5월 말에 이란과 예비 합의를 맺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란이 대화에 동의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전쟁을 멈추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상호 이해각서에 서명하는 대신 그는 5월 29일 상황실 회의 후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목표로 한 상호 이해각서 초안에 2가지 수정안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이란 측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게 연료, 내 농축 우라늄 함량을 줄이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란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핵물질의 폐기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하에 이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는 이란의 우라늄을 어디론가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자국 지도부의 답변을 받기 위해 5월 29일 이후 4, 5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는 4, 5일이 필요합니다. 아야톨라에게 전달하고 모두 논의한 후 4, 5일 뒤 트럼프의 수정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이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생각해보겠다는 말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다리기식 외교전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언론에 부정적이고 심지어 조롱하는 보도 때문에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이란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라는 강경파 지지자들의 비판 때문에 트럼프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조롱당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거래가 95% 완료됐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은 거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던 걸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과정에서도 95% 준비됐다는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과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래가 95% 완료됐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바로 아무런 거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란인들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로 동결 자산 일부를 미리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조건 이행 후에만 그렇게 된다고 확언했지만 이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120억 달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협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관리들은 120억 달러를 풀어주는 것이 신뢰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풀어주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가 왜인지 이란의 아야톨라 마드스타브 하메네이를 칭찬하기 시작한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또 이란이 에미리트 공항을 공격한 것은 미국인들이 도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 이제 엑시오스의 아주 흥미로운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과 지역 중재자들은 지난 12일 동안 여러 차례 이란 측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협상을 방해할 수 있는 도발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기 전에 말이죠. 아니면 전술적 사건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까요? 지난 토요일 아라크치는 지역 중재자들에게 이란의 답변을 최고 지도자 마드슈탑의 하메네이에게 승인받기 위해 보냈으며 일요일까지 백악관에 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도 답변이 오지 않자 하루 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타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비비에게 협상을 망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협상에 참여한 지역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두 명의 지역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전 실제로 합의에 매우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동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한복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관리에 따르면 이란의 행동은 하메네이와 그의 최고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 후 미군 헬리콥터 사건과 트럼프의 새로운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란을 힘으로 양보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실제로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감행하면 이 지역의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공격을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보지 않고 점점 더 미국의 침략 행위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아직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직접 그들에게 무려 2달간의 휴전을 선물해 주었고 그 기간 동안 이란은 재무장하고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